23번 문제를 봅니다.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죠. 1번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항상 할인율, 요구 수익률 이런 말 나오면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항상 위험이 생겼을 때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생각은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할증률 높게, 할인율 높게, 기울기 높게, 혐오도 높게 해가지고 전부 다 높게 이렇게 처리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항상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고, 분산 투자는 모든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이 없어지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문제로 생기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3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예, 맞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할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이율. 그런데 무위험률은 은행이자 내지는 국공채 수익률이고요.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입니다. 위험의 대가는 위험이 클수록 위험의 대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이 맞는 것. 4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음의 상관관계. 예,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죠. 그럴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유사성이라고 했어요. 기대 수익률의 유사성을 말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과의 숫자로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음의 상관 해가지고 위험이 완전 제거, 플러스 1일 때는 완전 양의 상관 해가지고 분산 효과가 없죠. 그러면은 0일 때는 어떻습니까? 예, 분산 효과가 있어요. 플러스 1일 때만 분산 효과가 없다는 거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고요. 4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요구 수익률에서 무할인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시간에 대한 비용이 무위험률을 말하는 거죠. 시간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험에 대한 비용을 할증률이라고 하고 위험의 대가를 말하는 거죠. 위험 할증률, 위험의 대가, 위험 프리미엄, 위험 보상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를 합친 것이 요구 수익률이고 5번은 맞는 지문.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입니다. 1번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상의 위험에 해당된다. 예, 이거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보세요. 위험의 종류가 사금법 인유, 사업상의 위험, 금융상의 위험, 법적인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내가 예상대로 안 됐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사업상은 또 세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제가 시, 위, 운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시장의 위험, 위치의 위험, 운영의 위험 이런 문제로 앞날의 불확실성의 변화가 생길 때를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기억 지문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이거는 시장의 위험이죠. 시장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이 시장은 넓게 사업상의 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위험의 유형 그러면 사금법 인유 사업상의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시윤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위치의 문제, 운영의 문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해서 기억은 맞는 지문. 2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를 대출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했는데 높아진다 해야 되겠죠. 여기서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되고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금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해서 니은은 틀린 말. 디귿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것은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 이거는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지배 원리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은 수익을 말하자고 그랬죠. 분산은 위험을 말한다고 그랬죠. 지배 원리는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건데 이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고 모양은요.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향이라는 것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커진다. 그래서 더 많은 위험을 얻으면은 수익이 증가된다 해갖고 디귿이 맞는 지문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디귿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을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개별적인 건 비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예. 체계적 위험은 전체적으로 생기는 걸 말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비체계라고 해야 되죠. 고로 니을이 틀려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1번이 정답이죠. 25번입니다. 이렇게 25번 문제는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로 약간 응용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아파트, 오피스 빌딩, 호텔을 가지고 수익률을 추정해서 수익률과 편차를 주고 투자자를 회피적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위험 회피적이라고 할 때 적절치 않는 것 했습니다. 1번에 비해서 오피스 빌딩과 호텔에 비해서 아파트의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실제와 기대의 관계는 이걸 위험이라고 하고 이걸 위험을 나타내는 게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1번은 표준편차로 판단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의 실현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 위험이고 위험을 나타내는 게 표준편차고 표준편차를 보면은 아파트가 가장 작죠. 편차가 작다는 것은 벗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고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 호텔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25번의 전제는 위험 회피적이죠. 위험 회피적이라는 건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쪽에 해당되는 아파트 쪽에 가는 게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호텔로 갔다는 이야기는 위험 선호형일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의 태도가 세 가지 회선중, 회피형, 선호형, 독립형, 중립형 이렇게 세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서 위험도 많이 가는 경우는 선호형이 되겠고요. 회피형은 위험이 낮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위험 독립형은요. 위험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익만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위험 중립형, 위험 독립형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3번 부동산의 유형별로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수익도 커진다.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아파트의 경우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다 이게 변이계수죠. 이게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변기표 해갖고 위에가 표준 편차고 밑에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변이계수는 이 복잡한 걸 빼고요. 위에가 3으로 밑에가 15로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오피스의 변이계수는요. 위에가 8, 밑에가 18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호텔의 변이계수는요. 위에가 9, 밑에는 20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아파트가 가장 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이 완전히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은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은 상관계수가 높다 이 말이에요.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건 상관계수가 낮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산 투자하면은 분산 효과가 커진다 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고 2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6번입니다. 자, 26번도 주어진 수치에 대해서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수익을 말하고요. 표준편차는 위험을 말하고 상관계수는 유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다. 그러니까 A는요. 수익이 낮고 그 다음에 위험도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A, B, C 부동산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 해갖고 2번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은 유사하다, 그 유사성, 유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상관계수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유사하다는 것은 뭘 봐라? 상관계수를 봐라. 상관계수 그러면 유사성, 기대 수익률의 유사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보면은요. 주식하고 채권을 보면은 어디가 더 숫자가 커요? 주식 쪽이 채권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주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크다는 것은 유사성이 높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평균분산 결정법을 변이계수를 통해 위험조정 수익률을 측정하면 B 부동산이 A 부동산보다 더 우월한 투자 상품이다. 자, 변이계수 그러면 변기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변기표는 위에가 표준편차고 밑에가 기대 수익률인데 A의 변이계수는요 10분의 7이죠. 위에가 7이고 10분의 7이고요. B의 변이계수는 얼마입니까? 위에가 15고요. 밑에가 14죠. 그러면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니까 항상 변이계수는 낮은 쪽이 좋은 거니까 A가 좋은 거죠. 그런데 B가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변이계수 그러면 변기표 해갖고 위에는 표준편차 밑에는 기대수익률 계산해서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해서 3번이 틀린 것. 4번 평균분산 결정법을 따를 경우 평균은 큰 쪽으로 가는 거죠. 분산은 작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C는 부동산에서 배제하고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자, 보시면은 B와 C를 비교해 보면은요 뭡니까? 평균은 큰 쪽이니까 B를 선택한 게 좋죠. 만약에 편차를 비교를 해보면 편차는 작은 쪽이 좋으니까 B를 선택한 게 좋죠. 그래서 C가 없어지는 거죠. C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A와 B를 보면은 이제 수익은 어디가 좋아요? B가 좋고요. 편차는 A가 좋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지배 관계가 안 생기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려울 때는 아까 변이계수로 해가지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A가 좋다. 3번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타 금융상품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비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부동산하고 금융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주식과 채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채권 쪽이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저기 상관계수가 낮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채권하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세 개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낮아요? B 쪽이 가장 낮죠. B 쪽이 가장 낮죠. 주식 쪽에서도 B가 낮고 채권 쪽이 B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B로 하는 것이 좋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동산과 주식이냐 부동산과 채권이라고 볼 때는 부동산과 채권이 좋고 그 다음에 A, B, C를 비교할 때는 B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해서 5번은 맞는 지문이고 26번은 상당히 고난도 지문인데 주어진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로 한번 실제 시험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이걸 해석하는 문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